탈피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등을 이제 열고 나왔잖아요. 지금 등을 열고 나고 이거 그 메뚜기 종류예요. 요건 다리를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귀뚜라미는 이렇게 옆으로 펼쳐요. 다리가 옆으로 누워서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 풍나무처럼 여기도 이렇게 여러 장처럼 보이는 잎이 한 장의 잎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끝에가 이제 잎이 좀 가장 크게 되어 있고요. 근데 물풀의 나무는 재밌는 게 요게 물에다 풀면은 파란색이 돼요. 물을 푸르게 만드는 나무. 그래서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보통 이제 거미라고 하면은 아까도 그 연두색 그 거미 보셨듯이 거미줄을 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미라고 하는 게 그 줄을 가지고 이제 논하는 건데 사냥을 그 바로 하는 거미들이 있어요. 이제 거미줄을 이용해서 먹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회하면서 사냥을 하는 거미들 중에 조금 전에 봤던 그 거미가 황닷거미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그 사냥하는 거미들의 이름이 사냥하고 참 어울리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늑대거미, 시라소니거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쟤는 그나마 좀 얌전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앞다리 두 개를 더듬이처럼 사용을 해요. 딱 보면은 뭔가를 짚어서 갈 때 그 우리가 보는 그 장님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길을 찾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제가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장님거미라고 불렀던 종류인데 지금은 이름을 좀 다르게 또 이제 또 바꿔서 부르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장님거미라고 이름 잎이 굉장히 크고 둥글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게 쪽동백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얘는 이제 겨울이 되면 굉장히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여기가 새로 난 잎이에요. 여기서부터 올해 여기까지 올해 난 거고 그 전 가지는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어져요. 그래서 겨울이 돼도 얘는 잎이 하나도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나무인데 아까 봤던 떼죽나무랑 꽃이 비슷하게 그 열무도 비슷하게 생겨요. 아까 애기나리 막 그 뿌려놓은 거 심어놓은 거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그 종류예요. 애기나리 종류예요. 그러니까 저 안까지 지금 다 애기나리 밭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나중에 새 종류로만 이렇게 그걸 하셔도 그 의외로 굉장히 그 다양한 게 새들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까 여기가 구름산이 의외로 뒤쪽으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논이 있을 땐 좀 더 많은 종류들이 왔었지만은 그래도 산새가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여기 물총새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물총새 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물총새는 흙벽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 구멍을 파서 그걸 하거든요. 집을 짓는데 찾다가 그 새를 찾지는 못했는데 집은 못 찾았는데 물총새도 오고 파랑새, 두티 그다음에 뭐 겨울이 되면은 뭐 여름에 황로나 뭐 이런 거 오고 겨울이 되면은 뭐 그런 외가리나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그걸 하거든요. 나중에 저수지에 가보면 아예 이제 거의 흰뺨검둥오리는 텃새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걔네들은 아예 거기서 살아요. 눌러서 가족. 나중에 저수지 아까 그 가려고 했던 그 뒤쪽 길 그 막아서 못 간다고 하는 길. 네. 지금 완벽하게 다 버섯이 된 건 아니고 버섯이 되기 전에 이제 모여있는 균사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걔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는 아주 영지버섯하고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뭐 구름버섯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 영지나 뭐 이런 걸로 잘못 알고 막 뜯어가긴 하는데 이게 별 약효는 없어요. 못 먹는 건 아니고. 자, 요 나무가 자라면 요렇게 됩니다. 하면 요렇게 되는데 이게 그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산속에서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런 거는 옆에 농원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키우는 나무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 쪽에 주로 크는 나무가 아니고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일본 목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새들이 먹고 여기다가 이제 똥을 싸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발화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키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잎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잎이 좀 크지만 어린애들일수록 잎을 클 수밖에 없죠. 햇빛을 받아야지 자기도 커야 되니까. 이파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딱 보시면 튤립꽃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냄새를 맡아보면은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생강이 달리나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냄새가 단지 이제 생강 냄새가 나서 이름이 생강나무예요. 그 향이 굉장히 향기롭고 좋아서 뭐 이거
작년부터 뭐 꽃차나 뭐 이런 거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강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차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거 냄새를 한번 잎을 따서 맡아보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문지르면 냄새 직접 냄새 TV도 나와야겠네. 뇌나 이런 걸 좀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멀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이제 상가지처럼 묶어서 하면은 멀미도 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만 오면 제가 길을 갖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게 가장 짧고 정확한 길인 줄 몰라서 맨날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거 산더덕이다, 산더덕. 네, 와, 더덕이다. 구름산에서 제가 더덕은 처음 봤어요, 지금. 어디죠? 이게 잎이 4개 이렇게 덩굴로 더덕은 이렇게 잎이 4개가 돌려서 나거든요. 산에서 그 제대로 묵은 더덕은 인삼보다 훨씬 좋대잖아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식물들은 그 뿌리를 먹는 것들은 가을이 지나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들을 다 하고 자기 자손을 남긴 이후면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장을 안 해요. 쟤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그러면은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손을 남겨야 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인데 그 자손을 남기려면 꽃이 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꽃 피는 일을 먼저 해야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꽃몽오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리꽃 종류예요. 근데 나리 종류들은 전부 나래를 향하고 있거든요, 꽃이. 근데 얘는 꽃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빨갛게 여름이라 빨갛게 펴요. 그래서 하늘말라리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걔네들이 좀 몇 조기랑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요거 한번 보시면 파는 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 이파리 한 장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 장만 나온 거예요. 요게 마늘이에요. 산에 있는 마늘. 요거 잎은 쌈도 사 먹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늘. 그러니까 사실은 마늘은 아니고 이거 백합과 종류예요. 그 백합이 이렇게 비늘처럼 비늘잎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씻어서 한번 네. 먹어보죠. 거예요. 이것도 나물이에요. 봄나물 종류. 사람들이 알면 다 뜯어 먹겠죠. 이것도 바디나물인데 꽃이 정말 예쁘다.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가 나오면 실제로 조사를 하면 그 급수를 따지면 1급수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가재가 이게 이제 가재고요. 저거는 뭐 보통 2급수에 산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물속에 요즘 가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물속에 살아야 되고 가재가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간답니다. 땅 속으로 막 그 해서 전류라면 전기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기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사는데 여기서 오늘 본 거는 조그만한 종류를 본 건데 여기서는 알도 낳고 정상적으로 지금 다 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가재가. 저는 요 옆에 그 다 다 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저수지 형태의 연못이 조성이 된 건데 지금 논이랑 이게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3월에 와서 확인했을 때 산개구리들이 알을 낳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참개구리랑 그 청개구리들이 다 또 내려와서 알을 낳을 예정인 곳이에요. 개구리밥도 좋고 그리고 여기 둘러싸여 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여기 있잖아요. 한 거랑 여기 이제 암술 그런 거거든요. 여기 땡겨지나요? 하나만 이렇게 이 통으로 건데 여기 보면 약간 벌어진 거 이게 암술이에요. 네, 얘는 석잔풀이라고 하는 꽃이고요. 잎이 이렇게 엇갈려서 마주 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꽃이 이렇게 뱅 돌아서 그다음에 꽃잎 모양이 입술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얘는 조뱅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굉장히 은은하게 예쁘게 이렇게 지금 이제 되면 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나리 잎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잎인데요. 이게 미나리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미나리는 아니고 산에서 나는 미나리예요. 산미나리예요.
네, 맞아요. 표범나비예요. 네, 은점 표범나비라고 하는 종류네요. 지금. 예, 여기 있는 이 나무는 광명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고요. 이제 느티나무 종류예요. 느티나무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추정 그 연령이 400달, 그러니까 400년으로 추정은 하는데 실제로 그 식물 전공하신 분들은 와서 보고 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거의 다른 종류들 보면 80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이 이 정도의 이제 그 몸집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호수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서 나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나무가 이 정도의 이제 그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실제로 땅 속에서 뿌리 같은 경우도 실제 뻗어 있는 가지의 그 뻗침만큼 뻗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저기로 이게 사방을 지금 다 뻗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몸을 지탱을 하려면 그 정도 유지를 해줘야죠. 예, 여기 있는 거는 나팔꽃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나팔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종의 나팔꽃하고 비슷한 맥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좀 은은하고 보면은 잎이 나팔꽃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아, 메뚜기가 나왔네요. 튀었다. 튀어갔어요. 저기 있다. 여기. 애기 메뚜기. 방앗개비 메뚜기인데요. 방앗개비.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줄이라고 하는 그 습지 바깥쪽에 사는 식물이고요. 저기 가면 좀 하늘하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보다 가늘고 그건 이제 부들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요 가쪽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지금은 거의 텃세화가 된 흰변 검둥오리 가족들이 사는데 그 조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식을 해요. 거기서 알을 낳고 둥지를 갖다 그 안쪽에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연처럼 보이는 이건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하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데, 연은 조 가운데 보면 잎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중심에 줄기 있는 데서부터 이거 찢어져 있거든요.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련이에요. 연은 저렇게 찢어져 있지 않아요. 가운데가 조각나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수련밭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방금 그 소리가 지금 그 흰변 검둥오리 소리예요. 그래서 적당히 여기서 이 많은 지금 그 물을 담고 있는 이 저수지에 이래서 여기에 굉장히 정말 다양한 그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다 잠자리들은 다 물에다가 알을 낳는데 여기 지금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잠자리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봤는데 그 날개가 까맣게 해서 날아다니는 나비 잠자리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산에서 숲해설을 듣고 싶다거나 구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원 녹지가로 이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숲해설을 진행하시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